자, 오늘 3단원 중복조합하고 이제 4단원 이항정리까지 쭉 나가볼 텐데, 중복조합이라는 거 처음 배울 때 오늘 개념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나중에 수능 수준의 문제로 가면 첫 번째로 이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는 단원이 여기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기본 개념 잘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땐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어려우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볼 텐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냥 조합부터 보자. 조합은 NCR이라 쓸 거고, 우서가 한글로 한번 저거 표현해봐. NCR이 뭐야? 좋아. 중요한 키워드 나왔고 서로 다른 N개 중. 그렇지. 중복 안 되고 R개를 뽑는 거 를 NCR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3파이4 이거 3의 4승이야 4의 3승이야 그치? 이런 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고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개 똑같은 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괜히 헷갈리니까 내가 단어 하나를 바꿨지. 서로 다른 3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뭐라고? 종류 중에서 이제 4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 게, 서로 다른 3종류니까 일단 A, B, C가 있겠구나. 여기서 그냥 4번 뽑는 거니까 3, 3, 3, 3 이해해야 되겠구나. 3의 4승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없이 R개 뽑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 중복조합 말 그대로 뭔가 중복이 된다는 걸 테니까 뭐가 달라졌을 거냐? 똑같은 서로 다른 N 종류에서 뽑는 건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당연히 중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을 중복조합이다 라고 할 거고,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N, H의 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NHR 쟤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간단한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보자. A랑 B랑 C 서로 다른 몇 종류?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한 다음에 한 4개 정도 뽑아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직접 한번 써볼게. 중복을 허락할 거고 뽑기만 할 거니까 A, B랑 BA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는 똑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당연히 A를 다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를 하나씩 줄여가보면 뭐 AA, AB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AA, A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A하고 이제 A를 2개로 줄이면 BB 뽑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A 한 다음에 BC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볼래? 다만 이제 이 다음에 또 뭘 쓰고 싶겠냐 내가. AACC. 이제 A를 2번 쓰는 건 다 했으니까 A 한 번만 써볼게. A 한 번 쓰면 당연히 BBB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좀 생략하고 A에서부터 CCC 뭐 이런 것까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안 쓰는 거니까 뭐 BBB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BBBC 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CCCC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런 식으로 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그게 총 몇 가지냐라는 거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NHR 중복조합이다라는 거고.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 서로 다른 몇 종류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니까 생각하면 몇 H 몇이야? 3H의 4입니다. 자, 그런데 이 3H4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4개를 뽑을 거니까 이렇게 4개의 칸을 준비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A, B, C 이렇게 3개로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칸막이를 한 2개만 준비를 해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칸막이를 요렇게 이렇게 쳤다고 치고, 칸막이의 왼쪽에 있는 영역은 A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칸막이 사이는 B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칸막이의 오른쪽에는 C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쳤을 때 알파벳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면 A, B, B, C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는 건 이 AAAA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칸막이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B도 없고 오른쪽에 C도 없는 상태고, 얘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앞에가 A인 거고 사이가 B인 거고 오른쪽에 C인데 없음. 얘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이렇게 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왼쪽 영역이 A,
사이 공간이 없고 오른쪽이 C. 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니까 왼쪽에는 A 영역이지만 자리가 없으니 없고 여기도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칸막이가 있겠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요렇게 칸막이가 있겠다. 얘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이 비어있는 자리 4개와 칸막이 2개가 어떻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씩의 그 A, B, C의 구성이 매칭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3H4라고 구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바로 빈자리 요거 몇 개와 4개. 그 다음에 칸막이 몇 개? 칸막이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칸막이가 2개였던 이유가 뭐야? 그렇지. 이게 세 종류라서 그 세 종류를 칸막이로 나누려면 칸막이는 당연히 그거보다 하나 적은 2개만 있어도 된다.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 할 때 뭐 5개 있으면 그 사이사이는 6개 있는 것처럼 그지. 6개의 사이사이 공간을 나누려면 칸막이는 5개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3개의 영역을 나누려면 칸막이는 2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4개와 2개를 줄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순열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른 말로 뭐로 구할 수 있으니까? 조합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총 4개와 2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이구나? 6시4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근데 그 6이라는 거의 출처가 뭐였냐면 빈자리 4개. 이 빈자리 4개라는 건 당연히 몇 개 뽑냐 때문에 생긴 거고 요 칸막이 2개라는 건 세 종류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뺀 거니까 이 4라는 숫자는 바로 4랑 3-1 때문에 생긴 거겠고 그 다음에 뭐 이 4야 몇 개 뽑냐 때문에 4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당연히 똑같은 얘기야. 3 더하기 4니까 1 빼고 H자리를 C로 바꿔주고 오른쪽에 있는 4를 그대로 적으면 되겠다. 이걸 이제 N과 R에 대해서 일반화 해보면 결국 NHR이라고 하는 건 2를 더한 다음에 뭐 해주고 1 빼주고 컨비네이션 바꾼 다음에 뭐 R의 개수만큼이랑 똑같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물론 당연히 계산을 할 때는 6시4 대신 6시 얼마라고? 2라고 보고 계산해도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원리가 뭔지 칸막이를 세우는 거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인지를 해주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땐 좀 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02 바로 부정방정식의 해다예요. 일단 좀 잡소리. 우서가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왜 해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고1 때 했었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었지. 어떤 상황일 때 해가 정해지지 않아? 사망. 시계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정해지지 않는다였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복조합 얘기를 하다가 그게 부정방정식이 됐는지를 설명해 볼게. 방금 이 상황을 보자. ABC에서 즉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다. 이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방금 이 예시에서 첫 번째 요거 A 몇 개 뽑았어? 4개. B는 C도 0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몇 개? 3개, 1개, 빵개. 얘는 몇? 3개, 빵개, 1개 뽑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총 A를 몇 번 뽑았니? 라는 것을 X번. B를 몇 번 뽑았니? 라는 것을 Y번. C를 몇 번 뽑았니? 라는 것을 Z번이라고 해보면 X번이랑 Y번이랑 Z번을 더해가지고 당연히 총 몇 번 뽑아야 되니까 4번을 뽑는 상태다. 라는 부정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치? 그리고 당연히 요 경험에서 우러나왔겠지만 뽑을 거니까 당연히 어떤 알파벳을 안 뽑아도 되겠지. 안 뽑는다라는 건 X나 Y나 Z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당연히 1, 2, 3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단 얘네들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앞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이 아닌 정수는 줄여서 아,정 이렇게 계속 부를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 이 시츄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부정방정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고, 그 부정방정식의 해가 바로 방금 했었던 것처럼 몇 H 몇이냐? 3H4다. 그러냐, XYZ라는 알파벳이 세 종류가 있는데 걔네 합쳐가지고 총 4번 뽑는 거니까 이게 3H4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는 거의 대부분의 중복조합 문제는 당연히 문제는 문장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장을 쭉 읽고 그게 이런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 세 종류니까 3H 4네 하고 바꿔주고 이 답을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 99%의 중복조합 문제가 이와 같은 부정방정식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됐냐? 오케이. 이게 아주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조금씩 어떤 형태로 어려워지는지를 볼 겁니다. 그게 밑에 있는 음화정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떤 부정방정식을 만들고 걔를 몇 H 몇으로 쓸 때 반드시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뒤쪽 부분에 대한 조건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4개를 뽑을 땐 당연히 B를 안 뽑을 수도 있고 C를 안 뽑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알파벳들이 다 음이 아닌 정수다 라는 조건이 만족돼야만 중복조합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중복조합으로 바꿀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만들려면 이런 부분의 조건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음화정이 아니게끔 준다고. 그럼 그걸 음화정으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자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고,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문제 속에 몇 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 이런 느낌이야. A랑 B랑 C를 합쳐서 5개를 뽑으래. 그런데 A는 반드시 1개 이상이어야 되고 B는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상황이 주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음화정이 아니니까 당연히 바로 중복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좀 잘난 척을 하면 나는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하한 조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래쪽 하를 써가지고 하한 조건이 걸려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조금 더 우리 구어체로는 앞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심부름 유형이다라고 더 많이 부를 겁니다.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진 상황을 결과는 똑같되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여러 가지로 떠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냐.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너가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의 심부름 할 거예요. 총 3종류의 과일이 있어. A라는 과일하고 B라는 과일하고 C라는 과일이 있어요. 합쳐서 총 몇 개 사오라고 엄마가 시킨 거야? 5개 사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3H의 5를 바로 하고 싶었다면 여기가 뭐여야 돼? 음화정이었어야 되고, 음화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네 맘대로 사와. 뭐 만약에 A가 먹고 싶으면 A만 다 사와도 괜찮고 C만 먹고 싶으면 C만 다 사와도 괜찮고 2개, 1개 이렇게 골고루 사도 괜찮아 라고 한 상황이 그냥 3H5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엄마가 A는 반드시 몇 개는 사와라. 1개는 사오고 B는 몇 개 사와라. 2개는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얘를 음화정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엄밀한 방법부터 설명할게. 즉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약간 딱딱한 방식.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라는 친구를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해봐. 그러면 A가 1 이상이라는 건 알파는 뭐 이상이야? 그렇지. 이러면 알파는 0 이상이다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 다음 B는 베타 플러스의 2다라고 표현을 하면 B가 2 이상이니까 베타는 몇 이상? 0 이상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 A 자리를 내가 알파 플러스 1로 바꾸고 B 자리를 베타 플러스 2로 바꾸고 뭐 C는 딱히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냥 C라고 냅둡시다는 5다 라고 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서 2가 되고, 더 이상 알파, 베타, C가 모두 다 특별한 조건 없이 뭐가 됐어?
음이 아닌 정수가 됐겠지.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몇 H면 3H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푸는 게 뭐뭐 이상이라는 조건, 하한 조건이 있을 때의 해결법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매번 문제를 풀 때 막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너무 유치하고 서술형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심부름이라고 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엄마가 무조건 이걸 사오래. 그러면 일단 나는 오늘 B가 먹고 싶은데 C가 먹고 싶은데 라고 네가 기교를 부리기 전에 일단 뭐 해야 돼? 엄마가 시킨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A 1개 담고 B도 일단 2개 담아둬.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시킨 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몇 개를 가져갈지를 고민하자를 A'이라고 할게. 마찬가지로 B도 일단 2개는 담았고 그거 말고 추가로 내 마음대로 몇 개 담을까를 B'이라고 할게. 그리고 C에 대한 조건 딱히 없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미 엄마 심부름 때문에 이렇게 바구니에 넣다 보니까 몇 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지. 근데 엄마는 총 5개 사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겠지. 로 한 방에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아까처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엄마가 시킨 거 먼저 해결하고 내가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건 총 몇 개일까를 생각하면 금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음이 아닌 정수임을 확인하면 바로 이게 3H 얼마다? 2다라는 거겠지. 자, 3H 연습 삼아 몇 시 몇인지 봅시다. 다만 이거 몇 시 몇이야? 더하고 1 빼면 4C 2다 이렇게 되겠죠. 맞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하한 조건이 걸려있으면 심부름 시켰다고 생각하고 일단 심부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요. 이렇게.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앞에 경우의 수 구할 때 반드시 밑에다 이렇게 주석을 한글로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쓰라고 한 것처럼 중복조합 문제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되냐면 부정방정식 뒤에 괄호치고 현재 알파벳들에 걸려있는 조건이 뭔지를 명시를 꼭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잘못 착각해가지고 3H로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 속을 굉장히 잘 적어주셔야 돼.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서 모두 음화정이 된 순간 오케이 끝났네 3H 하고 빨리 해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뭐 유치하지만 이미 이거 이해한 순간 어떤 유형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 15 해놓고 A는 1개 이상, B는 2개 이상, C는 3개 이상이고 D는 4개 이상이다 라고 치자. 자, 그러면 엄마의 심부름 하고 나서 내가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의 개수가 몇 개일지 생각해보자. 자, 엄마 심부름 다 일단 집어넣어. 그럼 일단 바구니에 몇 개 들어가 버렸어? 10개. 그럼 추가로 내가 연병 떨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그리고 엄마의 심부름은 다 해결했으니 드디어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고? 음화정이라고 쓸 수 있고 몇 H 몇이네? 4H5겠네. 이거 몇이 몇이야? 8C5. 계산은 8C3으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하한 조건 쉽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속에 짝수, 홀수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먼저 예를 들어서 얘부터 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7이야. 그런데 A랑 B랑 C는 짝수고 D는 홀수여야 된다.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짝수라는 건 보통 우리가 뭐 수열 같은 데서 뭐라고 표현하지? 2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홀수라는 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2n-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 보통 수열 같은 곳에서. 그럼 질문할게 담아. 내가 2n 더하기 6이라고 써도 이거 어차피 무조건 짝수인 건 맞지 않냐? 근데 왜 일반적으로 짝수를 나타낼 때 2n이라고 쓰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2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어차피 다 홀수긴 한데 왜 굳이 2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걸까요? 누사가 왜 그래? 좀 자세하게 말해줘. 그렇게 말하면 나밖에 못 알아들어. 그치.
네가 항상 못하는 게 대충 어설프게 하는 건 말로 떠드는 능력이 안 되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문장화를 해봐. 니 5등급 친구한테 알려줘봐. 아니 너보다 못해야 되니까 6등급 친구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봐. 왜 일반적으로 EN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거야, 우서가? 하고 맹꽁이 물어봤어. 짝수가 1, 2, 3, 4 그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름표 넣었을 때 1, 2가 되니까. 오케이. 완벽하지 않지만 잘 했습니다. 뭐냐면 결국 E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러면 맨 첫 번째 홀수인 1을 표현하려면 n에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5 이렇게 쓰면 맨 첫 번째 홀수인 1을 표현하려면 n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돼. 처럼 좀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9. 근데 5를 집어넣었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다섯 번째 홀수라는 뜻이잖아. 1, 3, 5, 7, 9. 그치?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서 20이야. 그럼 20은 몇 번째 짝수인 거야? 10번째 짝수. 그렇게 집어넣는 것과 결과물의 그 약간 수열에서의 그 몇 번째가 일치하게끔 해야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 뿐이거든. 자, 그런데 방금 여기서 공부했다시피 이제 우리 중복조합에서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뭐 이상부터가 우리의 시작이야? 0 이상부터가 우리의 시작이지. 자, 근데 저렇게 표현한 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짝수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럼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 중복조합에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n에다가 0이라는 맨 첫 번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짝수는 뭐야? 2잖아. 그 2가 나올 수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en 플러스 2라고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예요. 마찬가지로 홀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시작인 0인데 0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홀수인 1이 나오려면 en 플러스 얼마라고? en 플러스 1, 2라고 표현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효율적이다라는 걸 뿐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아.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A, B, C가 짝수라고 했으니 내가 A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x 플러스 2, B를 2y 플러스의 2,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를 2z 플러스의 2, 그 다음에 D라는 친구를 2w 플러스의 1이다. 홀수니까. 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X자리에 뭐부터 집어넣으면 바로 첫 번째 짝수, 첫 번째 홀수를 말할 수 있어? 0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 B, C, D 자리가 모두 이걸로 치환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2, 2, 2, 1 합치면 7이겠죠? 7만큼 넘긴 다음 그럼 다 2x, 2y, 2z, 2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약분해버립시다. 암산 충분히 되겠지. x, y, z, w의 합이 얼마가 돼? 5가 될 거고 이제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얘네들 모두 조건이 뭐가 됐음? 음화정이 됐음. 그러니 음화정이 된 순간 편하게 몇 H 몇? 4H5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이걸 효율적이다라고 한 이유가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죽냐? 그건 아니거든. 봐봐라. 내가 만약에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 여기는 또 심지어 마이너스 1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걸 일단 다 더해보면 여기 플러스 1만 남겠지. 플러스 1 빼내주 16. 16을 다 반띵하니까 얼마? 8이 될 거야. 자, 그런데 A는 짝수여야 되니까 X에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들어갈 수 있어. 마찬가지 Y도 1부터. Z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 0. 그럼 건드리지 말고. 여기는 1부터. 바로 방금 했었던 무슨 조건? 하한 조건이 남아있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거지. 그래도 뭐 틀리진 않아.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심부름 해결하고 나면 는 얼마가 돼? 5가 될 테니까 몇 H 몇이야? 4H5. 즉 이렇게 한들 틀리진 않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짝수는 플러스 2로, 홀수는 플러스 1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해되냐?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돼. 뭐냐면 엄밀히 수학에서는 제로도 짝수야. 마이너스 2도 짝수고. 그러나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짝수라는 건 분명 자연수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짝수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2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걸 조심하긴 해야 돼. 홀수다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인데. 홀수가 아니다겠지. 자, 홀수가 아니다에는 뭐가 포함될까? 0도 포함되거든. 그걸 조심하긴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여사건 같은 걸로 홀수가 아니다라는 걸 구해야 될 때는 제로도 신경 써야 돼요. 그치? 짝수, 결국 이거야. 짝수다랑 홀수다에는 그들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닌겨.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닌 0, 마이너스 1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중복조합 문제는 0까지가 우리의 고려 대상이니까. 홀수가 아니다에는 0도 포함된다. 그런 거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천천히 조건 바이 조건을 봐야 되는 거겠지.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중복조합은 개수가 모두 같을 때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도 예시를 통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y 더하기 3z는 32. 그런데 얘네들은 자연수래. 자, 이렇게 개수가 모두 다 똑같지 않는 상황은 절대로 중복조합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다 풀면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7개 중에서 32개 뽑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복조합, 그냥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한 7종류에서 뽑아야 돼. 서로 다른 7종류에서 뽑아야 돼. 그리고 서로 같은 y바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내가 부정방정식을 세웠는데 개수가 다르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준 다음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춰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춘다라는 건 결국은 아까 2번에서 본 것처럼 개수가 다 똑같으면 약분해가지고 다 개수가 1로 맞출 수 있을 테니 이런 개수가 모두 1로 같은 상황으로 바꾼 다음에 중복조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 텐데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 누가 개수가 안 맞아서 싫어요? x. 그럼 이제 x를 먼저 숫자로 직접 결정을 해버리자. 근데 x가 자연수래. 근데 1이 될 수 있나? 안 되겠지. 여기 32, 근데 33이니까 이거 뭐의 배수가 돼야 돼서?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x는 맨 먼저 뭐부터 해볼까? 2부터. 그러면 y 플러스 z는 얼마입니까? 10.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다 무슨 수야? 자연수지. 근데 우리는 중복조합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음하정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심부름을 몇씩 해야 돼? 하나씩 해야 된다. 그럼 얘는 몇 H 몇? 2H8. 자, 2H8은 몇이 몇? 9, 18. 이니까 9가지다. 맞죠?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부터 해보자.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한 2 정도만 해볼게. 이거 중복조합은 몇 H 몇이야? 3H이지. 몇이 몇이야? 4C이지. 근데 실제로 A, B, C 합이 2가 되게끔 순서상을 한번 찾아봐. 2 빵빵.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이거 자리 바꿔도 괜찮지? 몇 가지야? 3가지. 또 어떤 조합이 있지? 얘도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 있지? 이거 말고 다른 조합이 있나? 없어. 즉,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부정방정식의 해를 노가다로 구하는 걸 편하게 해주는 거일 뿐, 바꿔 말하면 노가다로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지? 근데 이거야 지금 6가지밖에 없으니까 뭐 노가다나 이거나 비슷했지만 당연히 여기가 합이 15 막 이러면 케이스가 많을 거 아니냐? 그게 귀찮으니 식으로 푸는 걸 뿐 노가다로도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막 우리의 개념을 벗어난 뭔가 상상 속에는 대단한 뭔가가 아니고 직접 노가다로 뛸 수 있는 걸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중복조합이 막 상상 속에 있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봐봐라. 둘이 더해서 10인데 자연수야. 그럼 뭐 콤마 뭐부터? 1,9부터 뭐 콤마 뭐까지? 9,1까지 당연히 몇 개밖에 없어. 9개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3개, 4개가 되면 암산으로는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공식을 쓰겠지만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이 공식으로 밖에 못하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순서상 노가다일 뿐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거를 쉽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히 이것처럼 두 개인 건 중복조합 하는 것보다 머리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세 개일 때는 어렵게, 세 개는 뭐 1, 1, 8, 2, 3, 5 어렵긴 하겠지만 두 개인 건 1, 뭐도 못, 못 가지니까 충분히 암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걸 인지해도. 자, 그러면 또 x가 그 다음에 3, 4 이런 거 되냐? 뭐가 돼? 5가 되겠지. 당연히 얼마 커져야 돼? 30 커져야 3의 배수가 유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y 플러스 z가 얼마야? 9. 자, 그러면 이거 몇 개일까? 중복조합 생각하지 마. 1,8부터 8,1이니 8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늘어났다고 치자. x가 맨 마지막으로 얼마까지 클 수 있을 거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1까지가 최소겠지. 그럼 6은 최소니까 x가 얼마일 때? 26. 일 때 이제 y 플러스 z가 2가 되면서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당연히 이것들을 다 더한 걸 테니까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얼마? 이 새끼들 이게 안 나온다고? 1부터 10까지 합이 55다 정도는 외워두면 편하니까, 그지? 45다. 자, 근데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방금의 과정을 좀 생략할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x는 2, 5, 8, 11 등등등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 수열 공부했으니까 어떤 생김새예요? 그치? 3k-1의 형태지. 그치? 그래서 x라는 친구가 3k-의 1 꼴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하자. 그러면 결국 3k-1로 바꿔주고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맞냐? 하지만 내가 중복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조건이 뭔지를 꼼꼼히 따져야 돼. k에 뭐부터 넣을 수 있어? 1부터 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yz도 당연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넣을 수 있어? 1부터. 그래서 모두 1 이상이네를 신경을 써놓고. 그럼 일단 k 플러스 y 플러스 z는 하고 정리하고 가자. 넘기고 3띵하면 11. 그러나 모두가 일단 1 이상. 그럼 엄마의 심부름 해야 되겠지. 하나씩 하고 나면 자유롭게 몇 개 할 수 있어? 8개. 그럼 몇 H 몇? 3H에 8. 몇 시 몇? 따서 4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당연히 1번처럼 녹아들어도 괜찮고 뭔가 어차피 x가 그럼 이런 꼴이어야 되겠네라는 걸 한 번에 느꼈다면 이렇게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되셨죠? 그치? 자, 이게 개수가 모두 같을 때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부정부등식. 자, 부정부등식이라는 것도 예시를 통해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 이하 단 음하정이라고 합시다.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드물 때가 그냥 부정방정식이고 이하니까 이제 부정부등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렵지 않아. 야,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풀려면 당연히 부정방정식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5 이하라는 부등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일 때 들 그냥 아우른 표현이야. 최소는 0부터 1 쭉쭉쭉 가가지고 뭐야? 5까지를 아우른 표현일 뿐이지. 그럼 각각 해보면 이미 음하정입니다. 몇이 몇? 몇이시 몇? 조금만 쓰자. 3H2. 그 다음 얘는 자, 3H0은 담아. 몇이 몇? 2C 0. 얘는 점점점 얘는 7C5.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2C0 얼마? 1. 3C1은 3. 4C는 6. 혹시 규칙 느껴지나? 마지막으로 얘 얼마냐? 21. 어떤 규칙일까? 얼마 커졌어? 안 느껴져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굳이 안 느껴지면 다 쓰면 되지만. 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싹 다 더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가 먼저 36이고 이렇게는 10이야. 10에 36이니까 얼마야? 56.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하지만 부정부등식을 옆에다가 내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쓰레기통 유형이다 라고 적어놨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볼게. 자, 자꾸 다른 상황에 대입해서 머릿속에 상상력을 펼쳐볼 겁니다.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런 상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 내가 만두를, 똑같은 만두예요. 11개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 그 다음에 K라는 학생이랑 너네 둘이 있는 거야. 너네한테 먹으라고 나눠주는 건가? 그럼 당연히 네가 다 11개 빵빵일 수도 있고 뭐 3개, 3개, 2개? 아니지. 3개, 3개, 2개는 안 맞는다는 거야. 3개, 3개, 5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 즉 내가 만두 11개를 갖고 와서 너네한테 알아서 먹어, 나눠 먹어 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 부정방정식이지. 자,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만두 5개를 들고 와. 근데 너네한테 나눠줄 건데 너네가 다 먹을 수도 있고 배가 불러. 그래가지고 시발 기껏 사자 아무것도 안 처먹을 수도 있고 들을 다 아우른 상황이지. 이해되냐?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5개를 사들고 와서 너네 셋이 있어. 너네 다 나눠줘. 너네가 배고프대. 그래 뭐 2개, 1개 먹었어.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일 거고 한 개 먹었어. 그럼 는 3인 케이스겠지. 근데 너네가 1개씩 먹으면 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이거 뭐 아까우니까 내가 먹든가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네가 2개 빵개 먹었으면 내 손에 몇 개 남아? 1개 남지. 그럼 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쓰레기통이라는 것 또한 제4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반에선 총 몇 개가 다 소비가 됐어? 5개가 소비가 됐지. 근데 인간이 하나, 둘, 셋뿐 아니라 몇 명인 거야? 4명인 거지. 쓰레기통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아, A랑 B랑 C가 처먹은 거 말고 남은 게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것까지 치면 총 몇 개네? 5개네. 그리고 내가 이거 음화정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쓰레기통이 빵개일 수 있나요? 있어요. 너네가 다 처먹으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너네가 배부르면 당연히 얘도 0일 수도 있고 얘도 0일 수도 있고 얘도 0일 수도 있지. 그럼 당연히 조건이 뭐가 됐어? 음화정이 됐겠네. 아, 몇 H 몇이구나. 몇이면? 니가 얼마? 하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부정부등식은 쓰레기통. 아까 맨 첫 번째 1번은 하한 조건이었음. 하한 조건은 엄마의 심부름 생각하면 되고 짝수홀수 조건, 개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4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을 조금 어렵게 비트는 방법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 뭐냐? 주어진 조건마다 아무튼 잘 해가지고 다 뭐를 만들자? 음화정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 됐지? 끝이야 이게 중복조합. 하지만 우석이 날 겁니다. 그치? 기본 개념은 쉬웠으나 막상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려웠다는 걸 알 거야. 뭐 오늘은 처음 하는 날이니까 쉬운 거는 쉽게 넘어가면 돼.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마다 일단 레벨 1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보시고 좀 이따가 시간 재고 풀 겁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구승이야. 근데 얘를 전개했을 때 C의 차수가 3 이래. C의 세제곱 어쩌시구리 인 거는 몇 개니? 하고 물어봤다. 자, 이거 전에 기본 지식부터 해볼게. 예를 들어 봐봐. X 플러스 Y의 세제곱 전개해봐. 항 몇 개예요? 총 4종류의 항이 있지. 자,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이런 식으로 4개가 됐습니다. 왜 항이 4개가 될까를 중복조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x가 p개 나오겠고 y는 몇 개 나올 거야? q개 나오겠지. 근데 당연히 총 세제곱이기 때문에 p 개랑 q 개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당연히 P가 빵이어도 괜찮나요? Y의 세제곱이면 되니까. Q가 빵이어도 괜찮나? X의 세제곱이면 되니까. 즉, PQ에 대한 조건이 뭐야? 음하정. 아, 그렇기 때문에 몇 H 몇이고? 2H 3이고, 그래서 4C3 해서 4종류의 항이 나온다. 이게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몇 개의 항이 나올 건지가 중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의 원리야. 이해되시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의 구승을 전개하면 원래 전체 항의 수는 몇 개일까?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렇지. 3H구지. 서로 다른 A, B, C라는 세 종류 중에서 중복하게 9번 뽑는 거니까. 그래서 몇이냐 이거. 그래서 이제 55종류의 항이 있는 전개식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C의 세제곱인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A를 X개, B를 Y개, C를 Z개 뽑았다라고 부정방정식을 작성해보면 는 얼만데? 9인데 반드시 누구는 얼마야 된다는 뜻이야? Z가 3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X랑 Y는 따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음, 음하정. 그러면 Z는 3 그냥 대입하고 넘겨버리면 몇 H 몇이네? 2H6이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6 하고 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2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x가 1, 2, 3에서 y는 1, 2, 3, 4로의 함수 f에 대해서 f1, f2, f3을 만족하는 f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추가로 하나만 되는 것 뿐이야. 자, 이거 얼추 보면 뭐가 정해져 있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냥 초과일 때는 반드시 중복이 안 됐지만 같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게끔 뽑으면 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이 있고 공역에 1, 2, 3, 4가 있습니다. 4H3이야, 3H4야?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종류라는 말로 바꾸자니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4종류 중에서 몇 개를 뽑아줘야 돼? 3개를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2번, 3을 한번 뽑으면 F1은 누굴 찍어야 돼? 1, F2는 1, F3은 3. 이런 식으로 대응이 알아서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를 뽑는지 특히 함수에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4H3입니다. 오케이?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쪼꼬맛, 레몬맛, 사과맛 세 종류의 마카롱은 판매하는 가게에서 5개의 마카롱을 산다. 단 같은 맛의 마카롱은 5개 이상씩 있고 사지 않는 종류의 마카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바로 식으로 세울 수 있으면 돼. 알파벳은 뭐 네가 뭘로 하든 상관없지만 초코, 레몬, 사과를 각각 A개, B개, C개 산다고 시작. 총합 몇 개야? 5개겠지. 그 다음에 괄호 뒤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돼요. 같은 맛의 마카롱은 5개 이상씩 있고, 자, 이 말은 왜 필요할까? 그렇지. 한쪽을 몰빵해도 충분히 재고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A는 재고가 4개까지밖에 없어가지고 4일빵은 되는데 5빵빵은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겠지. 그러지 않게끔 문제 속에 저런 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사지 않는 과일이 있어도 됩니다라는 건 바로 뭐에 대한 조건이야? 음하정에 대한 조건입니다. 아, 문제를 읽고 이거 그냥 음하정이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몇 H 몇? 3H에 5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몇 문제 없으니까 바로 풀어볼게. 각 유형의 레벨 1 첫 번째 문제와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총 6문제 풀어볼게요.